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꽃이 한 보름 정도 일찍 폈다고 하는데 주말에 좀 비가 오고 바람 불어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또 봄에는 또 꽃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니까 시간 내셔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꽃도 좀 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한 목표 설정. 적힌 목표는 소원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꿈하고 연결되는 또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의 첫 단계죠. 또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또 이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려도 이런 시간들이 조금 지나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란 주제로 함께 1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성장 가능한 유지될 수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결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복제는 결과는 복제하기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은 복제하기 쉽습니다. 또 결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리더의 관점에서 성공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성공이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행형인 거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상태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결과는 올바른 상태가 유지된 이후에야 한 걸음씩 뒤늦게 따라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바쁘기만 하죠. 또 뭔가 쌓이지 않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어떤 루틴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그것이 쌓여나가죠. 자, 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 자, 이건 의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구조 안에서 반복해 나가죠. 그래서 어떤 이 방향성을 따라 흐르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도 의지가 없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뇌는 가까운 보상, 바로 가까운 오늘, 일주일, 한 달, 자, 이런 보상은 크게 보여지고요. 조금 중장기, 먼 미래의 보상은 작게 느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뒤 인생을 바꿀 목표보다는 오늘의 피곤함, 지침, 또 힘듦 이런 게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구조의 문제,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는 어떤 방향과 흐름 따라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서 사업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것의 문제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단순한 어떤 동기부여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 구조를 바꾸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적는 행위의 진짜 의미는 목표를 적는 순간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을 기꺼이 하게 되고요. 바삐 움직이게 되고 전화를 걸게 되고 또 약속을 잡고 제품과 사업 전달을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정체성이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를 적는다는 것은 단순히 막연한 바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 그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의 주제의 부제목이기도 하죠. 스스로 그것을 진짜 해내겠다라는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적힌 목표로 머릿속에 있는 목표는 생각이고요. 적힌 목표는 약속이죠. 나와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학원을 하죠. 학원하는 건 나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는 건 선언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목표는 그게 바로 정체성이 됩니다. 목표를 적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참여자가 아니라 그 목표를 보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주관, 뚜렷해지고 내 어떤 삶과 사업에서 주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적는 사람과 적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분야 최고의 성공자죠. 의지와 열정만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에 관련된 핵심 철학은 목표는 의지를 대신하는 구조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라고 말했고요. 자, 그래서 꿈과 목표는 시스템의 가장 첫 단추,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의 1단계,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자, 이게 첫 단추죠. 꿈은 방향을 만들고 목표는 구조를 만들며 구조는 행동을 강제하죠.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을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건 나의 강한 믿음이죠. 그 믿음은 나의 꿈과 또 쪼개진 목표, 매일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행동은 강제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왜? 나의 꿈과 그 명확한 목표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을 강제한다라는 표현 드렸고요. 목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하버드 대학생들의 목표 설정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1979년도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적어 두었는가, 그리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외쳤는가. 자, 이렇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3%의 학생들은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록해 놓았다고 답했습니다. 13%는 목표는 세웠으나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84%의 학생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 학생들의 소득을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설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목표 설정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나 기록하지 않았던 13%의 학생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84%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이 많았고요. 목표를 세웠고 기록까지 했던 3%의 학생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84%에 비해 10배 이상의 소득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기록했냐 기록하지 않았냐의 차이는 10배 이상의 소득 차이를 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학생들의 설문조사, 무려 10년에 걸친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세 대조군 간의 차이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학생들이면 어떤 이런 뭐 지적인 능력과 뭐 이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뭐의 차이가 있었냐?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고, 이것으로 얻어지는 실행력의 차이가 있었냐 없었냐. 결국은 언제 실행하게 되느냐? 목표가 있고 그걸 계속 보면서 스스로 인지하고 그 목표로 다가서려고 하는 실행, 행동을 했다는 거죠. 단지 목표, 계획을 갖고 있고 실행했냐 안 했냐의 차이.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업에도 주는 어떤 메시지가 적지 않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그냥 마음에만 두면 흔들리죠.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그래서 글로 옮겨 적으라는 겁니다. 글로 옮겨 적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매일 하셔야 될 행동 계획과 연결시키고요. 글로 옮겨 적고 매일 바라보고, 그리고 진짜 목표는 누군가에게 즉각적으로 그 목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우리 체인 사업을 시작한 많은 초기 사업가분들이 초기에 누구나 포스타라는 목표를 갖고 그 포스타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며 일련의 과정들을 5분, 10분 안에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내 목표가 아닌 거죠. 그냥 막연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분 안에 또는 10분 안에 그 포스타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또 불명예스럽게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통계가 있죠. 자살률. 1년에 14,000명 가까운 분들이 생을 포기합니다. 하루에 38명.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 불행한 선택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가 내일에 대한, 다음 달에 대한 이런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거의 경제적 문제와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체인 사업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목표가 없습니다. 자, 목표가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죠. 목표가 있는 분은요, 행동합니다. 그것이 뭐 내 수준에 과하던, 조금 능력치가 더 있는데 작게 잡았던, 어쨌든 목표가 있는 분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힘든 이유는 목표 설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요거 한번 잘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두 가지 유형, 딱 목표가 있는 유형과 목표 없이 사업하는 유형,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목표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택시 타고 기사님한테 아무데나 가주세요. 아마 기사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아마 쳐다볼 거예요. 터미널 가서 그냥 표 한 장 주세요. 이건 되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꿈은 목표에서 기간을 빼면 꿈입니다. 자, 우리 학창시절에 산수 때 배웠죠? 이렇게 치환하면, 그래서 목표는 꿈의 기간을 더하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단기, 중기, 장기, 특히 중요한 단기 3개월 이내의 그런 목표, 그리고 내 꿈 더하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 잘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요. 자, 이 책은
브라이언 트시라는 세계적인 성공 동기부여가가 쓰신 책입니다. 목표 그 성취의 기술. 자,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4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목표를 왜 설정하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요,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목표라고는 없는 가정에서 자라거나 목표를 이야기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집단에서 뭐가 됩니까? 사회화. 그러니까 목표 없이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집단에서 사회화가 된다고 가정해 보고요.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능력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죠. 친구나 가족들 중에 명확한 목표가 있고 또 그것에 전념하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남다르게 시도하고 성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교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이유,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방법을 모릅니다. 목표는 소망과는 분명히 다르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얘기하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전략적 목표 지점으로 삼는 포스터가 왜 필요하고, 이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입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측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언제 성취했는지 또는 못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치와 정량화, 숫자로 기록해야 되는 거죠. 자, 나도 경험했듯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목표에 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모른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실패는 상처가 되어 정서적으로 그리고 가끔은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괴롭힌다. 자, 이 실패와 상처가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내 안에서 자라죠. 안 되잖아, 해봤잖아, 나는 못할 거야. 자, 누구나 이따금씩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실패를 피하리라 다짐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교육들은 뭡니까? 실패하지 마라, 실패는 나쁜 거다, 손해보고 아픈 거다.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뭔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실패는 스승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목표를 갖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은 목표는 아예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망치는 실수를 저지르다는 거죠. 결국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버겁고 큰 목표들을 성취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스스로 그것들을 도전하지 않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잠재 능력이나 삶을 낭비하고 살더라는 거죠.
대다수의 분들이요. 세 번째 이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제가 강의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누구도 날 돕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요, 한 번, 두 번이죠. 그 다음에는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때문에 걱정될 때, 돈 때문에 걱정을 해보셨다면 그 기억을 붙들고요, 앞으로 내 삶에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게 하리라. 그것 또한 내 결단이죠. 그러면 타인이 뭐라고 하던, 나를 향해서 어떤 비아냥을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갖지 않는 네 가지 이유, 이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나의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목표. 자, 어떤 목표일까요? 스마트한 목표이겠죠? 스마트한 목표. 자, 스마트한 목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스마트한 목표 관리 기법은요,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주장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그 본질은 피터 드러커의 스마트한 목표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S입니다. 스페시픽. 자, 우리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라는 의미는 타임테이블, 시간을 쪼개야 돼요. 자, 매월 쪼개면 매주, 매주를 쪼개면 또 매일이죠. 매일은 24시간으로 구성되죠.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자, 더 구체적으로 쪼개면 1시간 단위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1시간 단위로 행동 강령이 필요하다.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이라는 큰 행동 강령을 놓고요, 이동 시간, 주차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린 약속 시간 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 시간 단위별로 쪼개진, 우리 하루 일과가 시간 단위로 쪼개진 타임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측정 가능하다는 건 숫자로 나타낸 횟수,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의 횟수.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은요, 이 두 가지 횟수 말고는 성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의 횟수. 이래야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파트너가 찾아지겠죠. 그리고 이 횟수를 통한 20%의 우리가 찾고 있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이분들을 시스템으로 참여시키는 숫자, 그리고 횟수와 숫자. 결국 측정 가능하다는 건 미팅의 횟수와 참여 숫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전달하기 위한 명단이 있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통화를 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의 명단을 적습니다. 적었다고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 있는 분과 상담해서 선별해내죠. 그리고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그래서 OIC 동안 프로그램을 전달하시던, 클린바디 프로그램을 전달하시던, 생필품을 전달하시던 어떤 형태로든 그의 니즈에 부합되는, 그가 선호하는 제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전달하죠. 전달하고 나면 반드시 반응이 나옵니다. 관심 없습니다. 노하는 분 있죠.
나 제품 바꿔 써볼게요. 난 본업이 있지만 남는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크게 비즈니스로 보는 분도 있죠.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비자나 부업 사업이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치죠. 그러면 뭐 단순 확률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합니다. 몇 퍼센트의 긍정적인 확률을 갖고 있어요? 75%죠. 거절할 확률 25%. 소비자 이상이면 긍정적인 확률이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제품을 계속 바꿔 써볼게요. 만족하면 소개할게요. 땡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부업 사업은 75%의 긍정적인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에 맞서 미팅을 시도하면요, 잠재적 75%의 긍정적인 확률로 다가서는 거예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 반응 다음에 지속적인 후속 조치, 눈높이에 맞게 후속 조치에 들어가죠. 그 반응도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연결시키고 그분 중심으로 거점이 있다면 뭐 센터로 안내하시고 거리가 있는 분이라면 거기서 소그룹 미팅을 스타트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인가. 나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는 행동으로 연결되는가. 자, 우리가 해야 될 시스템의 행동론이죠. 고개도 하루에 해야 될 5가지 습관. 자, 더 나아가 데일리 더전 체크리스트, 하루에 해야 될 12가지 일들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부족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데일리 리포트, 시간 단위로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거죠. 데일리 더전을 하셨다면 고개돌 하신 거죠. 그래서 데일리 더전 체크리스트와 리포트, 이게 우리 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는 행동론입니다. 자, 왜 데일리 더전 체크리스트와 데일리 리포트가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저 목표를 해낼 수 있을까? 자, 누군가 이 상황으로 고민하신다면 급한 거는요, 우선순위 파악이에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급한 일이지만 5년 후 10년 후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노후를 맞이할 겁니다. 그 노후에 내 삶을 행복하게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급한 일인지 그 우선순위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에너지만 잡아먹고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모든 일은 모조리 속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 사업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테크죠. 시간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지 않는 한 우리 사업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시간들은 모조리 속아내야죠.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 직업을 그만두고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 남는 시간들에서 속아내시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루하루, 이 하루가 쌓여가는 겁니다. 결국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하루에 무엇을 쌓아나갈 것인가, 매일매일 할 일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한 가지 일을 끝날 때마다 지워나가며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이 느슨해지는 것들을 막아야죠. 그 결과 스스로 매일 동기부여가 되고요, 시간과 열정이 낭비되는 습관을 피하는 시간 관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영사업가로서의 부의 초석이라는 것 함께 기억해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하다는 건 목표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하다는 건 행동 계획과 연결된 진짜 목표. 그래서 꿈을 목표로 쪼개고 이 목표를 다시 매일매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연결시켜서 행동할 걸,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건 그냥 바람일 뿐이죠.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행동 계획과 연결된 진짜 목표, 그리고 타임 리미트,
자,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자, 그 기한 안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뼈대가 있다면, 자, 우리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가 없다면 우린 직립보행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에 목표가 없다는 건 행동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는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명확하고 진짜 해내야 될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늘 그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쟁취해냈던 그 감을 항상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루비가 될 때든 에메랄드가 될 때든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내실 때든 이런 진짜 나의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 성취를 통해서 얻는 그 성취감을 한 번은 내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다음 도전할 때, 다음 목표를 가졌을 때 이것은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란 나는 부자가 되겠다. 누가 부자가 되게 해줍니까? 자, 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여 월 수입 1200만 원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벌고 싶은 돈의 금액을 먼저 명확히 하라는 거죠. 이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우리 PSTC의 필독도서죠.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중에 제1원칙,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하라. 6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죠. 당신이 벌고 싶은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하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12 구간의 플랜의 정확한 그 구간의 30일 단위로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목표가 나오면 PB가 나오죠. 그 PB에 따라서 전산 시스템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매일 발생되는 그 PB 값에 따라서 보너스가 결정됩니다. 아주 페어플레이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목표는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죠. 자, 나는 체인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 자, 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 증가하는 1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 시드머니로 수입 계정을 늘려서 매년 자산을 증식시켜서 10년 후에 나의 노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겠다. 자, 여기에 더 확실해지려면 매년 단위로 금액으로 숫자로 표시하면 더 훌륭한 측정 가능한 목표가 되겠죠. 여하튼 10년 후에 나의 노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겠다.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이 사업의 결과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순히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목표이어야 되죠. 나는 2년 후에 5천만 원을 모아 보겠다. 모아지시던가요? 맞벌이로 시간을 쪼개고 아이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 살았지만 우리의 살림살이는 해마다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 늘고 지출은 더 많아지고 맞벌이를 해도 100만 원, 150만 원 꾸준히 저축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누구누구는 2028년 4월 30일까지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 매일매일 행동하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돈의 금액과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 훌륭한 행동지향적인 목표 설정이 되겠죠. 현실성 있는 목표가 현실 가능하고 타당하며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이건 허황된 목표는 금물이죠.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참 꿈이 야무집니다. 나는 2026년 12월 20일까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달에 포스타가 되기 위해서 4명을 찾고 5월에 PT, 6월에 루비, 12월 20일까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여 2027년 1월은 매월 1,200만 원의 고소득자가 되겠다. 이건 우리 플랜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자, 우리 제한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제한 시간이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체윤 사업을 통해서 현금 2억을 저축하겠다. 이건 분명히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자, 나는 사업을 통해서 2026년 3천만 원, 2027년 7천만 원, 2028년 1억 원을 저축해서 3년 후 현금 2억의 통장 잔고가 있다. 이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고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익 구조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목표에 대한 거 부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 자, 이달에 시작하신 분이 다음 달에 로얄 크라운 가겠습니다. 용기는 대단하시나 그 열정은 높이 사들이나 이건 스마트한 목표 설정에 부합되지 않는 목표입니다. 자, 거기다 기본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목표만 높게 잡으면 달성하기 쉽지 않죠. 자, 가을철에 늦가을에요. 앙상한 감나무예요. 홍시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서 열려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감나무를 보면요, 내가 손만 조금만 뻗으면 따서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요, 점프를 뛰던 어떻게 해서든 그 감을 따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저 위에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까치밥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성취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조금 버거운, 그래서 항상 목표는 120%. 그러면 80에서 100% 구간의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목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죠. 조금 타이트한 버거운 목표, 120% 정도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계획. 자, 계획이란 행동을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역시 우리 초기 단계에 내가 포스타가 되고 왼쪽과 오른쪽에 포스타를 2명씩 돕는 것, PT죠. 그 다음에 3명씩 되도록 돕는 것, 루비죠. 자, 그러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도전할 것인가? 상담으로 명단이 작성되고 선별돼야 되겠죠. 일단 대상이 선정돼야 돼요. 대상이 없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준비 단계 끝에 명단 작성의 과정은 매우 의미가 있고 행동 단계, 성장 단계와 연결되기도 하죠. 명단을 상담하여 LOS 맵, 라인 오브 스폰서십 맵, 자, 조직도죠. 그래서 아직 미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밑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 마음속의 밑그림. 그걸 함께 상담하면서 그려보고요. 스마트한 목표 설정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횟수, 제품과 사업 설명의 횟수, 또 이걸 통한 참여 횟수, 참여 숫자, 그리고 발생되는 예상 소득, 포스타, PT, 루비. 그래서 좌우 밑그림을 먼저 스케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밑그림을 스케치하죠. 완성되면 거기에 이제 색을 입히죠. 스케치 안 할 때는 계속 지웁니다. 스케치가 색을 입히기 전에는 스케치를 해서 계속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합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 봅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수정해야죠. 다시 행동합니다. 상담으로 다시 수정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쭉 미팅을 해 가다 보면 뎁스가 딱 잡혀요. 핫스팟이 찾아지고 핫포인트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진짜 주어도 억깝지 않은 내 남은 인생에 채인과 함께할 주어도 아깝지 않은 성공의 동반자가 찾아집니다. 자, 그래서 전달 횟수로 대상자를 늘려야 되겠죠. 자, 포스타, 그리고 좌우 포스타의 숫자, 횟수. 그래서 쇼백에 도전하십시오. 최초 내가 포스타가 되기 위한 쇼 20, 4명의 파트너를 포스타로 돕기 위한 쇼 80, 합치면 쇼 100. 쇼 100을 하시면 루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쇼 100을 통해서 루비가 되시면요, 3개월 안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쇼 100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셔서 쇼 100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좀 정체되어 있거나 원하는 결과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지금 다시 쇼 100을 도전하시면 되겠죠. 자, 소그룹 미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규모가 큰 미팅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 가치와 비전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그룹 미팅에서는 이 사업의 실리가 추구되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팀워크는 어떻게 작동하고, 내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뭔지. 그래서 소그룹 미팅은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의 체질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소그룹 미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시작하고, 아직 내가 경험이 없는 것들은 먼저 스폰서나 중간 리더나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팀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소그룹 미팅에서 해야 될 것, 정기적인 학습, 그리고 독서 미팅은 매우 중요한 소그룹 미팅에서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툴 구축, 학습할 툴, 읽을 것, 들을 것, 그리고 원칙 미팅, 그리고 제품이 있어야 전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전달한 제품들은 세팅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가 1인당 움직이는 PB 높이기. 그래서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단품을 전달하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혈당 다이어트,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준다. 이게 근본 다이어트다라는 개념을 일단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3주차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명으로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15분 내외로, 자, 클린바디 프로그램 우리 그 시나리오 다 공부하셨죠? 이거를 설명하는 15분, 많게는 30분 안에 QI를 진행하면요, 관심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딱 구분이 돼요. 관심 없는 분은요, 구체적인 3주차 프로그램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덮고 차 한잔 나누고 그냥 대화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고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20명의 클린바디 프로그램 소비자, OIC 동안 프로그램 소비자 다 좋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자, 이 소비자 20명을 관리해서 소개로 연결시키는 것. 소비자가 잘 관리되어 있지 않으시면요, 불안해요.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잘 관리된 소비자는 우리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눈높이 후원,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소비자도 파트너도 결국 이 후속 조치 팔로우업을 통해서 추가 PB가 발생이 되고요, 재구매가 일어나고 뎁스가 진행되고 초대 타이밍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임말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0만 갑, 10번 만나러 갑시다. 처음에 한두 번, 두세 번 만난 거에 예스든 노든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제 경험상, 또 많은 분들이 하는 분들 간접 경험상 5번 정도 만났을 때 진짜 그분이 이제 속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번 정도 만났을 때 진짜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만나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자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그러죠. 9번 찍었습니다. 안 넘어가죠. 왜? 10번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9번 찍었다는 건 한 번도 찍지 않았다는 것과 같죠? 마지막 한 번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단을 작성해 놓고 전화 통화하고 첫 번째 만남을 시도했다면 정확한 그의 속에 있는 진짜 그의 마음을 파악할 때까지는 열만갑 10번 만나러 갑시다. 자, 초대와 연결하기. 자, 스폰서와 팀. 그리고 팀 프로모션을 해야죠. 팀 프로모션을 해야 아직까지 사업은 결단하지 않았지만 그 프로모션을 드는 사람에게 정서적, 심리적 지지 기반이 생겨요. 아, 혼자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아직까지 나한테 예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이 듭니다. 그래서 팀 프로모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초대, 연결, 그리고 참여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스마트하게 하시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라는 1차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목표 30일 단위 또는 주간 단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스마트한 현명한 목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120% 되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이 스마트한 목표는 동기 유발과 실질 성장할 수 있게 직간접 후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너무너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성공의 8단계의 핵심 단계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절대로 목표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간혹 사람들은 목표만 10번 넘게 세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0번 더 세우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10번 더 세우십시오. 나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목표는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목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시테크 사업이고요. 누가 더 밀도 있게 시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자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죠. 특히 나란 사람의 과거와 싸워 이겨야 되겠죠. 목표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과거의 문을 콱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연결되는 앞으로의 미래.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정말 행복한 노후. 돈과 시간 걱정 없이 사는 노후. 거기에 건강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노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또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죠. 체인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월 1억 버는 바로는 아니어도 5년 10년 후에 월 1억 버는 그런 멋진 리더분들이 많이 탄생하는 또 배출되는 그런 분들 1억 버는 리더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빗길이고요. 각별히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활기차고 또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